이 신발 뒤를 왜 이렇게 깎아놨을까요? Run. Run better. Fleet Runner. 안녕하세요. 달리는 매직 슈피터 플리너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즈노의 플레이트 템포러닝화 웨이브 니벨리온 프레시2를 꿰뚫어 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미즈노 코리아로부터 지원받았는데요. 하지만 미즈노 코리아로부터 어떠한 리뷰 지침이나 첨삭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의 소감과 견해는 모두 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이 신발 모양새가 독특하죠? 뒷발로 착지하는 언어는 어떻게 착지하라는 건지 뒤를 확 쳐냈네요. 신발은 뒤가 좀 두껍고 앞이 얇아야 하는데 이 신발은 그런 상식을 완전히 깼네요. 다른 신발과 달리 신발의 뒷창이 얇습니다. 여기를 힐 베벨, 뒷발 경사각이라고 하는데요. 뒷발 경사각이 이렇게 뒤꿈치에서 중간발까지 급경사를 이루고 있네요. 착지를 할 때 뒷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중간발이 먼저 닿을 것 같습니다. 겉모양에서부터 뒷발로 착지하면 안 될 것 같은 신호를 보내는 듯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미즈노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러닝화의 소역사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2016년에서 2018년을 전후로 레이싱화의 역사에 대변혁이 일어났는데요. 이 시기에 카본 슈퍼 슈즈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서 레이싱화 판도를 확 뒤집어 놨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때를 기점으로 이전을 얇은 레이싱화 시대, 이후를 카본 슈퍼 슈즈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신발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두 신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를 뿐 두 신발 모두 빠르게 달릴 때 신는 템포 러닝화입니다. 이 두 신발이 마라톤의 시대적 흐름을 대변해주는 듯한데요. 인간이 달린다는 건 같은데 시대가 바뀌니 달리는 방식도 신발의 모습과 기능도 신발의 역할도 모두 바뀌네요. 이와 같은 레이싱화 타입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띵기를 지배했었는데요. 미즈노도 이러한 레이싱화로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슈퍼슈즈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이런 얇은 레이싱화가 띵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신발은 그 당시에 속도 내기에 완벽했던 제 레이싱화인데요. 이 신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웨이브 스페이서 AR이라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보니까 바닥을 박차며 힘차게 뛰놀던 그때가 그립네요. 옛날 레이싱화는 대개 이런 구조였습니다. 신발창이 되게 얇죠? 지금 신발들의 창 높이는 이 신발의 거의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얇은 레이싱화마저도 뒤는 높고 앞이 낮습니다. 과거에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이런 레이싱화를 신고 기록을 깼습니다. 뒷발 착지가 대세인 시대였으니까요. 자, 바닥은 이렇게 돌기로 처리되어 있네요. 힘껏 바닥을 긁고 차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땐 이거 무게 얼마나 나가나요? 그립력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발 모양에 잘 맞나요? 뭐 이런 질문이 신발을 살 때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신발 반발성은 어떤가요? 이거 신고 포어풋으로 미드풋으로 착지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뒷발 착지가 천동설이었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과거엔 그립력, 경량성, 착용감 등이 레이싱화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뒷발 착지와 인체의 자연스러운 고유 작동 메커니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에 신발의 테크놀로지가 응집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다르죠. 미드풋, 포어풋 주법이 널리 퍼져 있죠. 더불어 신발은 인체 능력을 뛰어넘는 증강 기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요즘은 힘 덜 들이고 더 빨리, 더 멀리 달리는 증강 능력 등이 신발의 핵심 테크놀로지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트 레이싱화들은 과거보다는 낮은 드랍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뒷창이 앞창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미즈노의 플레이트 레이싱화는 이렇게 뒷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드솔 폼빨이 좋아지고
주법도 다양해지면서 미즈노도 변했습니다. 미즈노는 뒤늦게 슈퍼슈즈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앞서가는 슈퍼슈즈들을 뒤따라가지 않는 듯합니다. 독자적인 스타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네요. 요즘은 주법이 니어프 착지에서 미드풋, 푸어풋 착지로 다양해지고 마라톤도 완주하는 인생 게임에서 기록을 단축하는 성취 게임으로 주된 의미가 바뀌었죠. 마라톤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는데요. 미즈노가 슈퍼슈즈 신발의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마라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달리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즈노는 단거리 달리기 스파이크화로 유명한데요. 이 신발의 개발자에 따르면 리벨리온 시리즈는 단거리 달리기 스파이크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단거리 달리기는 주로 앞발로 뛰죠. 단거리 달리기 스파이크화는 그의 기초에서 만들고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앞발 착지 신발에서 착상한 것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스파이크화로 장거리를 달릴 수는 없겠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거리를 빨리 달릴 수 있는 힐 베벨 각도를 찾아내어 이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웨이브 리벨리온 프레시티를 포함한 리벨리온 시리즈는 미드풋, 엄밀히 말하자면 포포 착지를 위한 장거리 레이싱화인 셈입니다. 이 신발의 구조가 왜 특이한지 알겠죠? 신발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게는 245g입니다. 신발창의 높이는 뒤가 35mm이고 앞이 34.5mm로 옵셋은 0.5mm입니다. 0.5mm 드랍이지만 실제 달릴 때에는 드랍이 제법 있는 신발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즈노에서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테크놀로지를 장착했는데요. 미즈노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포프 착지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SSA라는 중간발까지 깎아놓은 힐 베벨 구조, 반발성이 우수한 미즈노 에너지 라이트 플러스 미드솔폼과 미즈노 웨이브 플레이트를 결합한 미즈노의 포어풋 러닝 테크놀로지입니다. 아웃솔을 볼까요? 아웃솔은 러버입니다. 과거 레이싱화에서 쓰던 접지력 돌기 구조가 아니죠. 부드러운 착지와 롤링을 위한 조각 모양입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잔돌이 박힐 수 있으니 포장도로에서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드솔은 물성이 다른 폼을 이 아래로 결합해서 만든 두겹 구조입니다. 기존에 미즈노에서 사용하던 미드솔보다 반발성과 부드러움이 대폭 강화된 미드솔 폼을 사용했는데요. 상층에는 아주 부드러운 슈퍼폼 미즈노 에너지 라이트 플러스를 사용했고요. 하층에는 부드럽고 반발성이 좋으며 상층 폼보다 좀 더 안정적인 미즈노 에너지를 탑재했습니다. 미드솔 폼 중간에는 미즈노 웨이브 플레이트를 발바닥 전체적으로 깔아놨는데요. 이 플레이트는 유리 강화 섬유를 주입한 라일론입니다. 플레이트는 날개 형태이고 플레이트 중간은 이렇게 두툼합니다. 서기 단계에서 발의 흔들림을 막아주기 위함인 듯 합니다. 어퍼는 통기성 좋은 엔지니어드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힐 카운터, 힐 패드는 얇습니다. 하지만 힐 슬립은 없었습니다. 신발효는 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신발이 이 신발효를 신축적인 밴드로 미드솔에 부착해 놓죠. 하지만 이 신발은 신발효가 어퍼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네요. 신발효가 돌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3개의 끈 통과 루프가 있습니다. 이걸로 신발효를 고정시켜 주는데요. 행운동이 심해도 신발효가 돌아가지 않았고요. 발등 슬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등이 압박받지 않도록 신발끈을 가지런히 통과시켜서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장형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스트랩이 발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이 신발을 신고 50km를 달려봤습니다. 뒷발 착지를 하는 저에겐 이 신발을 신고 뛰는 순간 뇌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네 신발 아니잖아. 이렇게요. 달리기 리듬을 찾기에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니, 리듬 찾는 것보다 이 신발에 순종하는 게 더 빨랐습니다. 이 신발은 시종, 빨리 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신발의 개발 의도대로 미드풋, 포어풋 착지로 주법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하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D가 없다 보니 보통 신발이라면 인지기억상 착지할 때 이 정도에서 바닥에 닿아야 하는데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중간발 시작 지점에서 초기 착지 정점이 이루어집니다.
뒤꿈치로 착지하려는 순간 이거 네가 신던 그런 신발 아니야, D가 없어라며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반사적으로 중간발로 착지하는 경향을 낳습니다. 실제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든 촉각을 신발에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동작을 취하니 자연스럽게 착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적으로 착지를 앞쪽으로 하게 합니다. 포어풋, 미드풋 착지를 연습하는 러너가 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달리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립니다. 뒷발로 착지하는 제가 자연스러운 달리기 리듬을 찾는 데 걸리는 페이스는 430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발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430 언저리 페이스에 접어드니 호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지면 접지 순간이 짧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제 달리기 리듬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신발이 제 페이스대로 잘 따라줬습니다. 15km를 달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폼이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폼빨의 지속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롤링도 좋았습니다. 폼의 압축했다 되튕겨주는 스프링력도 좋았고 착지와 동시에 앞발로 기민하게 이어지는 전환 흐름도 좋았습니다. 도약도 아주 빠르고 스무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달릴 때나 달리고 나서 앞발이 베기거나 얼얼한 느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르막 달리기 하기에도 통통 튕겨주니 좋았습니다. 오르막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죠. 그리고 앞발로 착지하고 차고 나가고요. 이 신발 오르막 달리기에 딱 좋은 폼발과 구조인 듯합니다. 뒷발 착지를 하는 러너가 빨리 달려도 신발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신발은 천천히 달리면 앞서 말했듯이 뒤가 꺼지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게다가 안팎으로 행운독이 크게 일어납니다. D가 있는 신발을 신고 뒤꿈치로 착지하면 다음 발동작은 대각선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초기 착지 정점이 중간발 시작지점이다 보니 착지와 동시에 발을 바로 안쪽으로 돌립니다. 이 과정에서 뒤축과 발등이 비벼집니다. 또한 착지서기 도약, 이 일련의 발걸음이 착지서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입각기 발동작을 착지서기 도약 3단계에서 착지 도약 2단계로 축약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착지점을 앞쪽으로 하면 할수록 D나 발등이 비벼지는 자극감이 덜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면 접지 순간이 긴 뒷발 착지 러너한테는 이 신발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뒷발 착지 러너인 제가 430 페이스보다 빠르게 달릴 때에는 천천히 달릴 때 느꼈던 어색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빠르게 달릴 땐 신발이 빠르기 리듬에 잘 따라줬습니다. 슈피팅을 하다 보면 미드풋, 포어풋 착지를 연습한다는 러너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 신발은 그런 분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드풋, 포어풋 착지 러너들이 대회 때 신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뒷발 착지를 하더라도 빠르게 달리는 러너들이 신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달리는 뒷발 착지를 하는 러너들께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발등과 아킬레스건이 약한 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걷다 뛰다 하며 완주하는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돌들이 많은 띵길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의 가격은 18만 9천 원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성능 대비 가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와이드 250이나 미디엄 255를 신는데요. 이 신발 미디엄 255를 신었는데 잘 맞았습니다. 플리너너 토니 주니 슈피터는 주로 미디엄 270mm를 신는데요. 이 신발 270mm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발볼이 넓지 않고 볼륨이 크지 않다면 신던 사이즈가 좋을 것 같고요. 발볼이 좀 넓고 볼륨이 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치수를 업해서 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촉감과 패턴의 개인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어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뷰의 한계는 누적거리 50km, 1회 최대거리 15km, 최대 페이스 1km 4분 14초, 동네 달리기 28년, 61세 판매자입니다. 사람마다 단련도, 체감도, 발 특성, 견해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 한 러너로서의 착용감과 소견일 뿐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다분히 저희 주관적인 느낌과 의견,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려서 정보를 취하시기 바라며 구매는 여러 리뷰들을 두루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운동 목적과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 감사합니다. 힘! Run. Run better. Fleet Runner.